역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거는 미국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가 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력 개입은 좀 낮다고 보고요. 예.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무력 개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지중해나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만 근처 인도양 쪽에 그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그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간에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예. 오늘 뭐 최근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이 카타르나 중동에 있는 미국 자산들을 지금 현재 철수한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소식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란을 압박하는 우리가 곧 너네들 가만히 있지 예.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시그널을 하나 주는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좀 이제 향후에 시간을 좀 벌어서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미 이란 원래 그 핵 협상이 지속되다가 또 최근에 좀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마 이제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더 정상화시키는 방안 예. 이걸 좀 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어떤 마중물 같은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도 드는데 핵 협상 지금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행정부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온건파입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폐지시키는 대통령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개혁파에 그리고 화해를 지금 이제 그 제스처를 내세우고 있는 그 아락치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2015년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온건파들도 이 기회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좀 완만한 뭡니까 정권을 갖다가 뭐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을 좀 진정시키는 이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어서 이란이나 미국이나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번 사태를 갖다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란 하면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또 대통령까지 있는 우리로서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이 아무래도 개혁파, 온건파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떤 완화하는 절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쪽 역시도 이 신정 정부에 대해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강경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시위 사태가 자체적으로 타개될 가능성이 더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란이 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행정 수반을 뽑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뽑거든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지도자가 뭐 아시겠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이 신정 정권이 이제 대통령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권한 이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권이 없습니까? 실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실제로 이란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데 출마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 지도자가 선거 출마를 다 이렇게 좌우하거든요. 이 사람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걸 다 이제 최고 지도자 측에서 이걸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개혁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모든 걸 자기가 이렇게 일반적인 대통령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온건적인 또 이런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가 간밤에 또 이란에서 살해와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들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미국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가 봐요. 이런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제 지금 현재 이란 인근에 있는 무기 자산들을 다 이미 다른 그 미국이라든지 본국이라든지 다른 데 다 철수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무력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그 자산들을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약간 온건적인 또 이란과의 또 메시지를 갖다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시위가 계속적으로 진압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씩 거론이 되는데요. 이렇게 붕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태가 나올지 이런 점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대충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란 상황이 시리아나 아니면 리비아처럼 내전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내에서도 일부 그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쿠르드라든지 그다음에 북부의 그 아ze르바이잔 이런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군부나 이란 정권에 뒤돌아서서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내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이란 내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란 하메네이 정권을 내몰고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이 군부 정권을 유지하는 네. 이런 방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번 그 시위가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이 급격하게 이렇게 붕괴되는 것 자체도 사실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거대한 이란 그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란이 붕괴된다면 사실 국제 정치에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 변수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